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계속되는 장기 금리 불안입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4.928%까지 마크를 하면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4.9%를 돌파했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장기 금리 불안에 우리도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차분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는 채권금리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채권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방을 위한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를 이번 주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안 그래도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채권 시장을 자극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시장에 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쏟아진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장중 채권금리 상승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결국 4.9%를 넘어섰고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야 진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2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채권금리 폭등세로 20년물 수익률이 5.25%를 넘어서면서 수요가 몰렸고요. 그리고 발행금리는 5.245%로 시중금리보다 1.2bp 낮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지난 9월 경매 때보다 65bp나 높은 상황입니다. 자, 국제유가는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때 3%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1970년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국가를 대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300% 이상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서 주식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펙 관계자가 오펙은 정치 조직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오펙 플러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유가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보시면요. 135만 8천 건으로 전월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래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를 보시면요. 147만 3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 4.4%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채권금리 폭등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어섰고요. 또 웰스파고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는 증가를 했지만 이러한 수준의 수요가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과 모건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러한 반응까지 겹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1%가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채권금리 급등과 계속되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계속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전 한때 상승 종목이 2,500여 종목 중에 200종목이 안 될 정도로 암울한 시장이 펼쳐지고 지금도 이러한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다소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와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고요.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에 필습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드론 관련 섹터를 보신다라면 먼저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PC 디렉트, 베셀, 퍼스텍과 같은 드론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방산 관련 섹터 보신다면 코츠 테크놀로지와 대성 하이텍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SH에너지화학과 대성 산업, 그리고 전쟁 관련 항만 관련 섹터에서는 흥하해운과 STX 그린로지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 이외의 섹터를 보신다면 미국 은행들의 양호한 실적 영향으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등 중소형 은행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관련주인 S넷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장 전쟁 관련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테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 때 거래 대금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전쟁 이슈라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하락해야 될 채권금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지원 발표로 오히려 상승하면서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본방송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이고 하락폭은 생각보다 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리고 짧은 매매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요. 섣불리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짓눌리다 보니까 어깨도 무거운 것 같은데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HBM 관련주입니다. 피처링 삼성이라고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HBM은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 쪽에서도 바짝 추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삼성발 모멘텀을 함께 체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 챙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브랜드 이름을 샤인볼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품질 승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죠. 현재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뺏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HBM 공급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들은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구분 없이 상승을 해왔지만 향후 고객사별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HBM 관련주라도 삼성 밸류체인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 하락장에서 삼성전자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같이 암울한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HBM 관련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는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20일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테크데이 2023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HBM 개발 현황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쟁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쟁 관련주보다는 시장 노이즈로 조종받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추천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쟁 관련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전장이 끝나지 않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시장은 점차 전쟁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있는 성장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시에 올해 가장 핫한 AI 이슈의 핵심인 HBM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차세대 HBM의 진심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IMT 신규 상장주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업체죠. 레이저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을 하고요. 또 국내 유일의 극자에서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자에서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전개하는데요. 이러한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바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모멘텀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9점을 돌파했다가 시장 조정 받으면서 함께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쟁 관련 주지 강한 테마를 형성할 때 상승 모멘텀 살아있으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IMT와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최근에 9점 부근이죠. 32,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는 HBM 관련주로 오늘 IMT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1,000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런 시장일 때는 위원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이죠. 한창산업.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향해 질주를 했습니다. 지지라인 11,000원을 지켜준다면 재공략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이슈 관련해서 브롬 관련주로 시장에서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브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슈팅이 나와줬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원자재 수급 부족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종목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최근에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종목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윗꼬리가 달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슈팅을 주고 오늘 시가 대비 14%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운봉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동종목 장기 입형 지지라인이죠.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 11,000원 라인 지지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대장주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창산업 하루 만에 14% 넘는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지지라인 11,000원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수익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해볼까요? 아바코 볼게요. 이 종목도 정말 시장 힘들 때 위원님께서 전략 챙겨주시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목표가 부근인 17,000원 부근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조정에도 5일선 잘 지켜내고 있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2차 전지 장비 라인업 확장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이 동사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면서 아주 그냥 젠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7,000원 목표가 부근인 16,910원, 16,910원을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 나타났죠. 정확하게 장기 입형을 다시 한번 저항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셔서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7,000원을 넘어선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저항이 17,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저항 19,000원 이 자리도 17,000원 저항권 돌파용을 체크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바코 1차적으로 17,000원 돌파 여부 체크를 하면서 목표가 18,000원까지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힘든 시장이지만 든든한 전략 챙겨주셔서 오늘도 달달했습니다. 위원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